자, 이쪽은 신간에 배우는 파트입니다. 신간에 앞 시간에 배웠지만 파랭이, 민족주의계랑 빨강이, 사회주의계가 합쳐진 단체예요. 그러니까 무슨 색? 보라돌이 보라색인 단체이죠. 1920년대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20년대는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민족의 분화, 이것도 많이 했었죠.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20년대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둘로 분화, 쪼개졌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 계열, 그렇지 않은 민족주의 계열. 각자 추구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계급을 둘로 쪼갰었죠. 노동자, 농민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리고 자본가, 돈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 계급.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고 얘네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래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주의였었습니다. 하지만 공통되게는 민족 해방, 독립을 꿈꾸기 때문에 둘이 손잡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죠. 어쨌든 사회주의가 많이 퍼집니다. 왜? 약한 나라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레닌이 약속한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많이 퍼지고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론적으로 좋은 것을 믿고 많이 따라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합니다. 사유재산제도 비판합니다. 왜? 부르주아들이 사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그리고 노동자, 농민같이 잘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 청년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했던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져요. 국내 기준으로 최초가 조선공산당입니다. 25년에 만들어졌다가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요. 이런 사회주의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라고 우리 앞에 배웠어요. 그래서 금방 해체됐다가 광복 이후에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미 앞에 했던 거예요. 복습이니까 보고. 자, 러시아 혁명이 여기서 터지고 세계 각지를 지원을 해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다라고 아라에서도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졌잖아. 파랭이인 민족주의 계열과 빨갱이인 사회주의 계열로 쪼개졌습니다. 일본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둘로 쪼개지면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둘이 합시자. 민족 유일당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일이 뭐예요? 하나란 뜻이죠. 하나로 힘을 합치자. 그래서 파랭이들 일로 와. 빨갱이 너 커미얼. 야, 빨간색도 지금 보니까 좀 이뻐 보여. 파란색 니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한번 손잡아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간의 탄생의 배경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민족 유일당 운동과 관련돼 있어요. 먼저 국외, 해외에서는 1차로 국공합작이 벌어집니다. 두 번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국민당은 파랭이 계열이고 공산당은 빨간색 계열이에요. 근데 중국 얘네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뒤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파란색 국민당을 이끄던 장제스랑 공산당을 이끄던 마오쩌둥이 손을 잡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때는 요 둘이 떠오르는 샛별이었었고 또 다른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편의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손을 잡아요. 그래서 손을 잡은 중국의 보라색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각 지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유일당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유일당, 예를 들어서 뭐 북경 촉송회, 북경은 베이징이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나로 합치자라는 촉송회가 각 지역에서 중국,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명칭이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송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중국 각지에서 민족유일당을 만들자라고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년대 독립전쟁할 때 3부 통합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에서 3부가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 3부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정신 이렇게 배웠었죠. 참정신 이렇게 우리 기억날 거예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었죠. 그 결과 이 3부가 하나로 통합되진 않았죠. 그래서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통합되는 거 우리 이 앞에 배웠어요. 기억 안 나면 한번 앞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해외에서 민족유일당 사례가 등장을 했죠. 이제 국내입니다. 우리 60만 세 운동도 바로 전 시간에 배웠잖아.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준비하면서 손을 잡았었죠. 그래서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손을 잡은
어떤 경험을 가졌단 말이야. 그리고 보라색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자치운동을 주장하는 배신자들이 있었죠. 이광수, 최혜린, 김성수 같은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타협적인 민족주의계였었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은 비타협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은 경우가 이미 벌써 생겼어. 그래서 이 조선 민흥회는 보라색이 되겠죠. 물론 위에 쪽도 다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단체가 이미 국내에 조선 민흥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최초의 민족 유일당입니다. 하지만 이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따 보게 될 신간회가 메인이고 시험에 신간회가 나오죠. 또 정우회는 빨간색 단체예요. 사회주의 단체인데 치안유지법으로 아까 공격당하던 것이 사회주의 계열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안 되겠다. 손을 잡자. 야, 파란색 너네 마음에 드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저 푸르딩딩한 배신자들 있지. 타협계 민족주의 계열 너네는 꺼지시고 비타협적인 너네들은 우리랑 손을 잡자라고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요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요게 정우회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빨갱이들과 파랭이들이 동맹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한마디로 저 파란색들 민족주의 계열 저 새끼들 타락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푸르딩딩하게 변질되지 않으면 우리 적극적으로 제휴 손을 잡고 함께 싸우자. 그래서 정우회 선언은 빨간색에서 파란색 중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겠다는 선언이 정우회 선언이에요. 그래서 정우회 선언은 좀 알아두시고 결론적으로 방금 봤지만 요 세 개 해외에서의 빨간색, 파란색을 보라색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이었었고 이쪽은 국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요 신간회예요. 그래서 신간회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나라면 연도도 외울 것 같아요. 1927년에 만들어지는데 방금 계속 얘기했지만 비타협적 민족주의계랑 사회주의가 연합해서 만든 거고 무슨 색이다? 보라색입니다. 보라돌이 보라색. 여기서 중요한 건 비타협계예요. 타협계가 등장하니까 비타협계랑 사회주의가 손잡은 거야. 사회주의계는 치안유지법으로 당하고 있었고 얘네는 배신자들 등장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회장의 이상재 파랭이입니다. 부회장은 홍명이라고 그 사람은 이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가진 거죠. 회장 부회장을. 그리고 남자들은 신간에 가담을 했으면 그 와이프들 있죠. 여성들은 근우회를 해가지고 여성들의 보라색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뒤에 또 배웁니다. 여성 단체 할 때 강령 시험에 100%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메가 역사가 아니라 메가 커피로 이름 바꿀게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 새끼들을 꺼지라고 한다. 기회주의자. 기회 보고 배신한 애들. 아까 누가 있었어요? 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계 있었죠. 요 새끼들을 꺼지세요를 외친다. 그리고 단결하자. 이 단결은 이 기회주의자 저 새끼를 제껴버리고 우리끼리 단결하자라는 거죠. 얘네들하고 얘네들 활동 볼게요. 서울에 본부가 있었고 각 지혜가 있었는데 어마무시하고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규모의 단체였어요. 일본도 허락했었어. 그래서 이런 활동 이런 활동 하게 되죠. 이건 주로 파랭이들이 했을 것 같고 이건 빨갱이들이 했었겠죠. 시험 문제는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우리 앞에 배웠었죠. 1929년 터진 거. 요때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확인을 했었죠. 확인을 해봤더니 후쿠다라는 요 원숭이가 깝쳤잖아. 근데 우리 학생들이 당했죠. 요 진상을 유튜브하고 인스타를 통해서 확 퍼뜨린 것이 이 신간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보낸 거 중요하고 이것을 대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랬었어. 그리고 일본의 이 나쁜 짓을 까발리려고 했는데 이미 눈치를 채고 일본 애들이 탄압을 합니다. 요 지도자들을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곳은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진상조사단까지는 제대로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와해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바뀝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일본과 좀 타협하는 새끼들이요. 한마디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좀 일본과 타협을 하려는 타협계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누가 싫어하겠어? 그렇죠. 사회주의자들이 싫어하겠지. 야, 니들 타락하지 않으면 손잡는다 그랬는데 니들 타락했네. 새로 구성된 지도부 보니까 푸르딩딩한데? 니들하고는 안 되겠어 해가지고 사회주의 세력이 해소를 주장합니다. 해소는 발전적인 해체인 거야. 해체란 표현 대신에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 일단 해소하자라는 겁니다. 비타협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회주의계가 무릎 붙여서 끝내 해체된 것이 31년이에요. 그래서 1927년에서 31년까지 대략 4년 활동을 했네요. 근데 중국도 해체됐어. 아까 국공합작 했었죠. 여기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었는데 장제스 있죠. 장제스가 최고 우두머리가 되더니 공산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인 일본보다 내부의 적인 빨갱이들이 싫다고 해가지고 같은 중국 민족인 공산당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외부의 일본은 피부에 약간 부스럼일 정도인데 이 내부의 공산당 저 빨갱이 새끼들은 암덩어리다. 그래서 나는 일단 내부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겠다고 해가지고 같은 중국인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국민당의 배신으로 깨지게 돼요. 그럼 누가 열받겠어? 공산당을 비롯한 빨강이들이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빨강이들의 최고 상위 기구가 뭐예요? 국제공산당 조직이라고 하는 코민테른이거든. 코민테른이 인스타에서 이걸 딱 보더니 빡던 거야. 뭐야, 파랭이 새끼들 역시 믿을 게 안 됐어. 저 새끼들 우리를 공격해. 배신 때린 거죠. 그래서 전 빨갱이들한테 DM을 보냅니다. 야, 빨갱이들 파랭이들하고 손 헤어져, 손 절쳐 해가지고 계급, 우리 원래 빨갱이들 하던 계급 투쟁으로 바꿔 해가지고 보라색에서 철저한 빨강이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배신과 초울트라 국제기구인 코민테른이 노선을 다시 사회주의 계열로 돌리라고 했어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새 지도부의 파랭이들이 푸르딩딩해졌어. 이에 열받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빨강이들이 해소를 주장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된 겁니다. 근데 해체됐지만 중요한 이유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였어요. 우리 앞서 배운 신민회 기억납니까?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에 신민회 있었는데 그건 비밀단체였거든요. 비밀결사. 근데 이건 합법적이에요. 아까 20년대는 문화통치기 때문에 일본이 어느 정도 허용해지거든. 또 일본도 오픈시키면 감시하기 편하니까 합법화 해줬어요. 그래서 규모가 가장 컸고, 그리고 비타협계 파란색과 빨간색이 손잡은 민족유일당의 가장 규모가 큰 거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보라색은 무조건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계열 생기죠. 그래서 조선 공산당도 만들어지고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당하니까 파랭이들과 손잡자 정오의 선을 발표를 하죠. 그리고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 민족주의 계열도 있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으르렁 됐죠. 빨갱이들하고. 근데 타협 문제가 등장하죠. 누구랑 타협한 거야? 일본과 배신자들이죠. 뭘 주장해? 이런 새끼들이 자치를 주장했죠. 일본이 허락하는 데에서 일본과 손잡고 권력을 좀 얻어내자라는 변절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지조를 지켰던 비타협론자들하고 이 빨강이들하고는 어느 정도 공통된 일치가 있죠. 배신자가 없잖아. 야, 그래서 너네, 야, 파란색 괜찮은 것 같아. 야, 우리 빨간색도 괜찮어. 해가지고 손을 잡죠. 그것이 뭐? 보라색 신간회라는 거. 그래서 신간회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당시 때 나온 포스터예요. 단체를 해산시켜서 신간회로 모여라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이 쪼개져서 무슨 색 단체?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간회 졸라 중요합니다. 저 지우고 시험에 나올 거 정리해 줄게요. 자, 봅시다. 자, 신간회 정답이 이미 들어있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난 보라색이다. 20년대 문화통치기 때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렇게 쪼개진 부분, 요 둘이 합쳐지는 거다. 사회주의가 커지고 있었죠. 요런 특징이 있고 정당도 있었고, 치안유지법으로 때려잡으려고 그랬었죠. 위기에 빠진 사회주의자가 파란색과 손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국내외에 있었죠. 그래서 국외에서는 중국이 보라색이 됐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보라색 만들려고 촉구를 했었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세 개를 또 합치려고 했었죠. 그 국내에서도 보라색이 잠깐 보이기 시작하죠. 60만 세 운동 때 준비를 같이 하면서 보라색을 한번 보여줬어. 그래서 조선민흥회는 보라색 단체가 최초로 만들어졌기도 했고, 그리고 위기에 빠진 치안유지법으로 위기에 빠진 사회주의자들이 파란색들과 손잡겠다는 정오의 선을 발표했죠.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비타협적이란 전제하에 민족주의 계열 파란색과 손 잡아보겠다. 니들이 프로딩딩하게 변질만 안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정오에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간회가 탄생을 하죠. 요렇게 됐다라는 거. 강령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메가 커피 되게 싫습니다. 메가 역사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꼭 힌트로 주어지니까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 아하, 신간회 졸라 쉽네 하고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가장 컸고, 이거 지원했었다는 거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진상조사당 파견해서 조사를 했고, 요거에서 퍼틀로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 깨지고 코민테른도 야 헤어져라고 했고,
새로운 지도부가 푸르딩딩하게 변질되었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삐져가지고 해소를 주장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의가 무조건 크다 그랬었죠. 합법단체였고 최대 규모였다라는 거, 그리고 민족유일당의 제대로 된 단체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 표 이해하면은 오늘 배운 거 다 끝난 거고,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자, 암기법 신간의 유일한 기회주의자 정우, 유일한 기회주의자 정우, 민족유일당 기회주의 배격이란 아까 강령 있었죠. 정우의 선언, 빨갱이들이 파란색한테 우리 손잡자라고 얘기한 거였었죠. 광주 진상조사 후에 해소되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 해소. 자, 오늘 배운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졌었죠. 그래서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계 쪼개졌는데 여기서 변절자들이 등장했었죠. 타협계 변절자 등장하니까 누구랑? 얘네들이 손을 잡았죠. 그래서 민족유일당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배경 봤었고, 강령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었죠. 특히 이 기회주의는 타협계 민족주의였다는 거. 그래서 지혜가 많고 규모가 컸고 광주 학생운동 지원했었다는 거. 해체 과정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요. 이제 문제 풀면 될 것 같네요. 공산당 이때 창당했습니다. 정우의 선언은 연대를 반대한 게 아니라 이 파란색한테 손잡자고 얘기한 거였었죠. 신간에는 27명 맞습니다. 신간에 얘네들 연합 기회주의를 부인했었죠. 강령 기억해야 됩니다. 신간에 이 운동 진상조사단 파견했고 대규모 민중대회까지는 개최하지 못했죠. 일본인 지도부 끌고 갔었죠. 자, 25년에 사회주의 탄압하려고 만든 법 치안유지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선언, 사회주의가 손 내민 거 뭐였어요? 정우회 선언. 신간의 강령, 우리는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신간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죠. 중국 1차 국공합작을 이뤄냈었죠. 하지만 나중에 파란색이 배신했죠. 파란색이 배신해서 빨간색이 삐졌죠. 자, 한번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보라색 파트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